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서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올해 카카오에 이어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등 주가 조작 사건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영풍제주도 시세 조작 의혹을 받으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는데 지난주 목요일 거래가 재개됐지만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와 관련 증권사 피해 규모 등 투자금융부 박경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영풍제지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진 상황입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주가 조작 의혹에 휘말린 영풍제지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거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거래가 재개된 직후에 매도 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곧바로 하한가로 직행했는데요. 네. 개장 직후 매도 잔량은 1,850만 주 가량으로 쌓였는데 해당 물량이 소화될 때까지는 하한가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었습니다. CFD 사태 당시를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4일 연속 하한가를 전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거래 재개 이후 5거래일째가 되는 날도 영풍제지는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네. 지난 2015년 국내 주식시장 가격 제한 폭이 30%로 확대된 이후 유가증권 시장에서 5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것은 영풍제지가 처음입니다. 예. 네. 오늘 영풍제지의 주가는 5,7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17일 영풍제지의 주가가 48,4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주가가 10분의 1토막까지 떨어진 수준입니다. 네, 매도 잔량 역시 거래일이 지날수록 쌓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날 오후 기준 영풍제지의 매도 잔량은 2,880만 주까지 치솟았습니다. 영풍제지 유통 가능 주식 물량 중 65% 이상이 매도 주문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키움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반대 매매 수량뿐만이 아니라 금융권에 이제 담보물로 설정되어 있던 영풍제지의 주식도 주가 하락에 따라 반대 매매로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 영풍제지 주가 논란과 관련해서 증권사 가운데서는 유독 키움증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키움증권이 꽤나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로 키움증권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네네. 주가 조작에 활용된 주식 계좌가 대부분 키움증권에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주가 조작 세력은 100여 개의 계좌를 활용했는데요. 특히 미수 거래를 활용한 레버리지로 주가를 크게 부풀렸습니다. 네. 네, 미수 거래란 투자자가 전체 주식 매입 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증권사에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증권사는 종목별로 미수 거래를 위한 증거금 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예컨대 영풍제지의 경우처럼 미수거래 증거금률이 40%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증거금 4만 원을 증권사에 내고 네. 10만 원어치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수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매수일로부터 다음 날까지 이틀 뒤까지 외상값을 갚아야 하는데요. 네. 증거금 이외의 매수 대금을 증권사에 결제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미수거래로 구입된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 매매를 시행합니다. 네네. 네, 영풍제지 사태 키움증권은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정지된 지난 20일 4,943억 원이 미수금으로 잡혔다고 공시했는데요. 네. 네, 한마디로 미수거래를 이용해 영풍제지를 매수한 투자자에게 받지 못한 돈이 5천억 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다다음 날까지 갚았어야 되는 돈이 이 돈인데 네, 이 돈을 못 받았다. 네, 전부 포함된 개념인데요. 네. 네, 자그마치 이게 키움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에 육박하는 금액이어서요. 시장 참가자들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네, 다만 키움증권의 실제 손실 금액은 반대 매매가 모두 진행된 이후에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당시 키움증권의 미수금과 관련한 리포트를 발표한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3천억 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네. 다만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으면서 손실액은 4천억 원에 근접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미수 발생금의 50% 수준을 연내 미수 채권 충당금으로 반영할 경우 네. 2,500억 원 가량의 손실금이 잡히는 거고요. 하반기 실적에 반영이 네, 된다는 하반기 거죠. 실적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키움증권에만 영풍제지 미수거래가 있었던 겁니까? 네, 그 키움증권만이 영풍제지의 미수 거래를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예. 네, 그 주요 리테일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5개 증권사 중에서는 키움증권이 유일했습니다. 네. 나이스 신용평가사 자료에 따르면
상위 5개사 중 키움증권만이 40%로 증거금융을 유지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지난 19일에서야 증거금융을 100%로 올렸습니다. 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증거금융을 올렸네요. 네, 맞습니다. 네. 거래 정지 내립니다. 그리고 영풍재지의 경우에는 올해 700%가량 주가가 이미 폭등을 하면서 금융당국의 주시를 받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당국은 영풍재지와 관련한 주가 조작 의혹을 몇 달 전부터 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주가 상승에 특정 계좌가 관여됐다는 문제로 두 차례 공시가 나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이에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등 위탁매매 점유율이 높은 증권사는 올해 상반기 영풍재지에 대한 증거금융을 1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증권업계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신용거래, 미수거래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미수거래를 막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키움증권은 영풍재지의 거래 정지일인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48개 종목을 증거금 100% 징수 종목으로 추가했습니다. 네. 미수 거래가 불가능한 종목이 5일간 48종목 추가된 건데요. 네네. KB증권도 지난 24일 85개 종목의 증거금융을 100%로 올렸습니다. 네. 한꺼번에 수십 개의 종목의 증거금융을 일제히 상향하는 것은 이례적인 평가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증거금융 100%라는 건 그러니까 현금으로 네. 현금을 주고 주식을 사라 이런 거죠. 네, 보통의 주식 매매처럼 현금으로만 주식을 살 수 있는 현금으로만 거죠. 주식을 사라. 네. 어찌 보면 뭐 키움증권도 사실상 시세 조정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이 다소 늦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비난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미수금 관련 소식이 전해진 다음 거래일에는 키움증권 주가가 장중한 때 20%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종목 토론방에서는 키움증권의 미수거래 대처가 아니랬다는 지적이 빗발쳤는데요. 네, 리테일 강자인 키움증권이 주가 조작의 놀이터가 됐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금리를 높인 것도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야 뒤늦게 조치에 나섰으니까요. 네. 이 키움증권은 앞서 김익래 회장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사퇴했는데 이번에 영풍재지 사태 여파까지 맞고 아주 회사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조작 사태로 불거진 평판 리스크가 키움증권의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영풍재지 미수금 관련 공시가 나온 그 다음 주에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 3곳은 키움증권의 미수금과 관련한 신용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예. 미수거래 관련 논란이 키움증권이 보유한 AA- 안정적 등급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네. 신용평가사는 우선 거래가 재개된 뒤 미수금의 회수 규모를 지켜보며 단기적인 영향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키움증권이 올해에만 2번째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된 점을 집중 조명하면서 네네.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네. 키움증권이 수익성을 위해 주가 조작 의혹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 증거금융을 조정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시장의 지적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 네, 나이스 신용평가는 CFD 사태에 이어 위탁매매 관련 대규모 비경상 비용이 발생한 것이 올해 2번째라면서 타 증권사는 선제적으로 증거금융을 인상했기에 네네.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 역량 및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증권사하고도 비교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수금 관련 손실뿐 아니라 향후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리스크 관리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미비 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 중장기 사업 안정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종합해 보면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단 지켜보겠는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신용도가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신평 3사는 이러한 내용을 신용등급이나 신용도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키움증권이 AA급의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보유한 발행사로 부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네. 리테일 부문의 이익이 주요했습니다. 소매 판매죠. 소매 판매. 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도 하고 이런 개인들을 상대로 어떤 상품도 만들어서 팔고요. 네, 맞습니다. 키움증권은 높은 수수료 경쟁력과 모바일 거래 강화 전략으로 리테일 부문에서 강점을 가졌는데요. 네네. 지난해 전체 영업 순수익 중에 87%가량이 투자 중개를 통해 쌓은 실적입니다. IB 운용 등으로 사업 확장을 예상하고는 있으나 아직 네.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평가받습니다. 네네.
신병사에서는 영업 수익성 측면에서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단순한 종목별 증거금률 상향이 아닌 사업 네. 부문의 근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네, 방금 그 리테일 부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억이 나는 게 키움증권 MTS라는 모바일로 네. 보는 그 앱이 영웅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 임영웅 그 가수 임영웅 씨가 또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인기가 더 많아진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리스크 이제 위험 신용도에까지 위험이 생기고 키움증권의 이제 악재가 아주 겹겹이 닥친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 등급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키움증권 내부적으로는 이번 위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 매매로 미수금을 회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앞서 이야기한 근본적인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발빠른 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간의 무게추를 맞추는 작업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서인데요. 키움증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리테일 1위를 강조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매 수요를 빨아들였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신용거래, 미수거래 등을 적극 지원했는데요. 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키움증권의 이자 수익은 3,5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절반가량은 신용공여, 미수거래 등의 이자 수익이 포함된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미수거래 때문에 터진 문제를 막기 위해 미수거래를 막으면 네, 또 자기들에게 들어오던 그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딜레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딜레마 상황이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두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네. 수익성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네. 단순히 미수금 손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호응을 잃게 되면 리테일 강자로서의 지위가 훼손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투자은행업 같이 이제 다른 사업에도 네. 진출을 하고 싶어하지만 그쪽에도 진출 발목이 잡히는 거고요. 네네. 네네. 그래서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주가 조작 사태의 화살이 키움증권에만 쏠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문제의 본질은 주가 조작 세력의 범죄인데 키움증권 또한 이용당한 것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런 측면도 있죠. 네. 네. 종목별로 지정하는 미수거래 증거금률은 증권사의 재량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네, 키움증권이 수익성을 위해 증거금률 상향을 늦게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에 대한 대가를 키움증권이 질 수 있다면 이는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관련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들려온 소식이 있으면 추가로 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